이 나이에 무슨,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65세에 이런 감정 느껴도 괜찮을까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오미영입니다. 이제 혼자 산 지 19년이 되었네요. 요즘은 집에 있는데도 제가 어디에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TV를 켜놓고 있어도 그 소리가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 소리들은 저를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행정복지센터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대단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는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교실방 문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들어갔고 늘 앉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출석을 부르다 듣게 된 그 이름, 김인호. 저보다 몇 살쯤 많아 보였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괜히 웃으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지도 일부러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시선은 자꾸 그 사람 쪽으로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기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면 항상 혼자시죠. 그 말은 확인처럼 들렸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걸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익숙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나이에 내 심장이 먼저 반응하지? 그 질문은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고 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게 말하던 그 톤이 딱 필요한 만큼만 다가오던 그 거리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잘못된 마음인지 괜히 흔들린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집에 혼자 있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말투 하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사였을 텐데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걸 기억하는 사람이었나 싶어서 스스로가 낯설어졌습니다. 혼자 산 지도 꽤 됐고 이제는 감정도 정리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괜히 동네 카페에 더 자주 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또 있을까 봐서라기보다는 그럴 리 없다는 걸 확인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나 자신이 싫어서 미리 마음을 눌러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센터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분과 함께 앉아 있더군요. 나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먼저 반응해 버렸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닌데 마치 뭔가를 빼앗긴 사람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사람이었던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둘이 웃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는 게 생각보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질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스운 일 같아서 더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아무 감정도 없었다면 편했을 텐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 그냥 외로워서 그렇다고 사람 하나 보면서 착각한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런 말을 듣지 않더군요. 괜히 휴대폰을 켰다가 끄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서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감정 자체가 귀찮았던 사람인데 제가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웃는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자 이불을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누가 볼까봐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제가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괜히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장을 해도 옷을 단정히 입어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던 그 여자가 자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이 들면 감정도 같이 늙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감정은 나이를 모르고 저 혼자만 늙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에 다시 가는 게 무서우면서도 안 가면 더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볼까봐 아니면 안 보게 될까봐 어느 쪽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누가 알면 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삼키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이렇게 아픈 건지 이 나이가 돼서야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없던 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건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아직 정리 중인데 몸은 이미 다음 장면으로 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상해진 걸까요? 혼자 사는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괜히 물을 더 오래 맞고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커질수록 생각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괜히 제 몸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리다가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제 자신을 이렇게 외면하며 살았을까요? 누군가를 떠올렸다는 사실보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감각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뭘 정리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감정을 접은 게 아니라 눌러두기만 했던 건 아닐까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괜히 숨이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설렘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라는 질문이 바로 뒤따라왔습니다. 누군가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저 혼자 느끼는 감정일 뿐인데 왜 이렇게 죄를 묻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감각을 설명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랑도 아니고 욕심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에 더 가까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본 적도 있었습니다. 늙었다고만 생각했던 얼굴인데 생각보다 아직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자존심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직 끝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위로가 되자마자 바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다시 기대하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말입니다. 기대는 늘 상처를 데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밀어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밀어낼수록 감각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라지는 감정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닫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말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조금 덜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없던 일처럼 넘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나이에 느끼는 감정이라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진짜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자신을 그냥 두는 게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보는데 낯설면서도 익숙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제 얼굴을 이렇게 대충 보고 살았을까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괜히 옷장을 열어 오래 안 입던 옷을 꺼냈습니다. 입어보는 순간 바로 벗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사실이 반가워야 하는데 마음이 먼저 상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는 왜 스스로를 내려놓고 살았던 걸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저는 제 가능성을 제가 먼저 정리했을까요? 자존심이라는 게 원래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말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보다 그 마음을 부정했던 제 자신이 더 불쾌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카페에 다시 갔습니다.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피하지 않겠다는 확인이 필요했던 걸까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제 반응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지, 손끝이 떨리는지, 숨이 달라지는지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왜 이렇게 허탈했을까요? 제가 기대했던 건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을까요? 괜히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손이 누군가를 의식하게 된 걸까요? 이 나이에 자존심을 세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게 자존심일까요? 저는 늘 전자를 선택해 왔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먼저 물러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이 나이에 맞는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무서웠던 건 아닐까요? 다시 기대하게 될까봐, 다시 나를 드러내게 될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을 때의 제 마음을 말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건 착각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이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얻고 싶다는 마음보다 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게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큰 용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더 일찍 오지도 늦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그렇듯 조금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를 못 본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가 이미 와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는 저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젊다고 말하기엔 애매하지만 저보다는 분명히 젊었습니다. 말수가 많아 보였고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바로 시선을 거뒀습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잘 들렸습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웃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볼 건 없었지만 고개를 들고 있기엔 불편했습니다. 그가 웃는 소리는 제가 알고 있던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여자에게만 다른 목소리를 쓰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더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질투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질투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감정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여기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그동안 제가 왜 그 시간에 맞춰 나왔는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확인이 그날은 너무 분명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제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는지 보지 않으려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차이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사이는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그의 하루에 제가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판단이 성숙해서였는지 비겁해서였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짧게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걸을수록 마음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 누군가에게 선택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답을 내리기엔 그날은 너무 조용했고 집은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불을 켜지 않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마음을 한 번 더 살피게 되었습니다. 살핀다기보다는 단속에 가까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부터 따져봤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고 설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이름 없이 두기로 했습니다. 그냥 스쳐간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덜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충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누군가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거절당해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기대한다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괜히 조명을 하나 더 켜보기도 했습니다. 밝아진 얼굴이 나아 보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더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괜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꾸미는 순간 제가 뭔가를 바라기 시작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나가는 일도 이제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왜 거길 가느냐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내 주제에, 지금 이 나이에 괜히 마음만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은 적 없는 말이었지만 제가 가장 자주 저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잘못이라면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괜히 더 작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떠올리는 시간도 줄이려고 했고 그 길을 걷는 횟수도 하나씩 줄였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벌을 주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마음도 같이 닳아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없어지는 건 감정이 아니라 제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점점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제 나이를 받아들이는 건지 그냥 포기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렇게까지 조용히 접어야 할 감정이라면 애초에 왜 다시 느끼게 됐는지 그 이유만은 아직 모르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조심해서 한 선택이었는지 피하려고 한 선택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카페 앞이 유난히 붐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이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치면 아무 일도 아닌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안 돌아봤다면 그게 더 이상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테이블도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행동이 괜히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잠깐만 앉으라고 했습니다.
차 한 잔만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시계를 한 번 봤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앉았습니다. 그게 실수였는지 이미 정해진 일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웃음도 섞였지만 그는 유독 제 쪽으로 자주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다기보다는 확인 같았습니다. 제가 여전히 거기 있는지,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눈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려 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 잘 안 보이셔서요. 그 말은 안부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관찰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저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이 장면이 설명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컵을 보면서 테이블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신경은 쓰였어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 이상 덧붙이지도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 문장으로 제가 혼자서 만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제가 혼자만 느낀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불편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의 마음 안에 제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쁘다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고 아무 일 아니라고 넘기기엔 이미 마음이 움직여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 감정을 접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가져가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를 다시 만났는지 묻는다면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네요. 마주쳤을 수도 있고 아닌 척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로 제가 더 이상 이 감정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부끄러운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감정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조차 하지 못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않아도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제 하루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정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키우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데도 놓이지 않는 감정이 하나쯤은 있어도 된다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도 아직 이 감정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마음을 느꼈던 순간만큼은 제가 투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잠깐이나마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